네, 어제 코스피가 1% 이상 상승 마감하면서 랠리가 8거래 연속 이어졌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3.04포인트, 1.35% 상승하면서 2,485.87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500선을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코스닥은 전날보다 0.89포인트, 0.1% 떨어지면서 839.9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8,37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기관도 4,01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1조 1,902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979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0억 원, 583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7% 넘게 급등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도 1% 내외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 등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유통 섹터가 3%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금융 섹터도 3% 오름세였습니다. 그밖에 건설업, 운수창고, 운수장비 등의 상승폭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또 의약품과 기계도 1%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음식료품, 화학 섹터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5%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연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들 종목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밖에 CJ E&M, 휴젤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시젠과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등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날보다 5월 1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2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굉장히 혼조세, 특히 하루가 다르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는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또 새벽에 마감 뉴욕 증시 나스닥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근데 지수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투자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 한번 보시면은 4월 이후에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거의 7%대, 나스닥은 9%대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전주는 또 굉장히 큰 폭의 하락, 거의 5%에서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일어나고 나서 네. 지난 3일만 놓고 보면은 S&P가 7.6%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어요. 그렇지만 지난 또 이틀 동안에는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또 어제 2%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지수가 올라가고 또 어떤 업종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재미있는 일을 겪었는데요. 네. 타 증권사에서 해외 투자를 8월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5%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 의견을 여쭤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는 지금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에 수익률 15%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어떤 지수에 투자를 하고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하고 네. 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수익률이 엇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떤 식의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1년 동안의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성장주, 대표적으로 기술주,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면 S&P 500하고 나스닥 간밤에 또 많이 올랐으니까 네. 과연 앞으로의 추이가 어떨지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미국 증시만 놓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네. 앞으로 1년을 놓고 얘기를 하면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은 참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쌍봉을 그리는 것 같았다가 그래서 대세 하락장 얘기도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쌍바닥을 그리고 상승을 하는 것처럼 네.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트리플 고점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또 빠지니까 그렇죠. 또 걱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성장주보다는 중소형주 투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또는 경기 민감주 투자를 더 늘려야 되고 대표 기술주는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네. 걱정들을 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어제는 반대로 네. 나스닥이 또 올라요. 맞아요. 줌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네.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뭐 대표적인 이 월스트리트의 투자 은행들이 얘기하는 것은 향후 1년 동안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을 거다. 네. 네, 대부분 S&P 500 개념으로 한 20% 정도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골드만삭스도 1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들여다보는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한 20%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는 저 차트는 지금 과거에 2000년도에 고랑 부시가 대선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죠. 아, 그때 재검표 논란이 그렇죠? 있었죠. 예. 그러면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시면서 저렇게 되면 어떡하냐. 지금 예. 대부분 투자 은행들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할 때는 네. 조금 두렵잖아요. 예. 다들 좋다고 얘기할 때는 좀 반대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쵸. 이런 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차트를 보고 있으면 이제는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저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게 보시듯이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시장이 자그마치 거의 뭐 60%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급등이 전부 다 펀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급등이었기 때문에 폭락장이 나왔던 것이지, 지금처럼 펀디멘탈이 뒷받침되면서 이런 모든 투자 은행들이 내년도 펀디멘탈 좋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네. 오히려 저 상승폭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내년도에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술주를 사야 되느냐 예. 아니면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어제 국내 증시 리뷰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어제 코스피가 이제 2,5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고,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메이저 수급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 기관이 또 사주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자, 우리나라 투자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선 펀드멘탈로 되돌아가서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펀드멘탈만 놓고 보면은 올해 2,600은 가야 된다라고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2,500선까지 왔죠. 그렇죠. 펀드멘탈만 놓고 보면 그런데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외국인들의 어떤 추세에 따라서 시장은 더 오를 수도 있고 덜 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2,600선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 그러냐면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소액주주를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또 이 법규도 계속적으로 소액주주들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도세 10억이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또 뭐 LG화학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결국은 네. 소액주주들에 대한 이 가치를 계속적으로 좀 창출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환율 부분인데 예.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절상 추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그렇죠. 있죠. 예,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삽니다.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선이 끝나니까 더더욱이나 앞으로 원화가 절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진다면 네. 여기에 또 유동성은 정말 많이 풀려져 있다면
결국은 2,600선은 뚫을 수 있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돌려보는 이 잔존 가치 모델상의 적정 가치를 최근에 다시 돌려보니까 네. 뭐 몇 개월 전, 한 6개월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2,600이었지만 네. 지금 보면은 거의 2,75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아, 더 상향 조정됐어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결론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아마 내년도에 역대 최고치를 뚫을 거다. 내년에 역대 최고치요. 네,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역대 최고치가 2,600포인트가 네, 넘는 네, 네. 거잖아요. 그래서 2,600은 뚫을 거고, 예. 그리고 아마 뭐 여긴 지금 나와 있는 게 고점 2,800도 가능,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돌려보는 펀드멘탈 수치로는 2,750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예. 내년도까지도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또 혼조세 출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장 전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양종혁 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나스닥이 2%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또 다우 같은 경우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 2,500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네, 최근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라는 명목 하에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과거 미대선이 끝나면 상승 랠리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였던 국내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만 보시더라도 올해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3조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나 순매수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더욱 올라서 시장에 부담을 주기 전까지는 큰 조정 요인은 없겠지만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기관의 관심도가 낮아진 점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가 힘을 쓰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간밤에 미증시의 기술주 역시나 반등을 해줌으로써 금일 코스닥 시장 역시나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지금 코스피는 2,500 지수까지 약 15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마당에 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석님 지금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10원에 마감을 하면서 약 2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 대규모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원화 강세 속에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에게 투자적인 메리트가 살짝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수출보다 수입이 유리하게 되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될 테고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반대로 해외 투자 확대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적인 메리트가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증시의 상승세를 또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상승세에 따라서 투심이 살아나고 고객 예탁금도 다시 증가를 해주는 모습인데 지금은 너무 단기간 급등하는 테마주가 아니라 어차피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후 미국 경기 부양책 등 시장의 활력을 불어줄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포트 구성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전자산 투자에도 필히 신경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기간 급등하는 테마주 공략보다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포트 구성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석님 그러면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섹터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입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굉장한데 일단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만 하더라도 급성장 중이고 2015년 배출권 시장 개설 첫 해에 비해 현재 올해만 하더라도 무려 50배 수준이 늘었습니다. 국가 단위 시장으로도 EU에 이어서 세계 2위 규모로 이제 성장한 것에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역시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미국 에너지 기업 옥시덴탈도 2040년까지 세계 공급망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이제 만들겠다면 넷제로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주요 에너지 기업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최초 사례로 이런 사례만 이제 보시더라도 앞으로의 넷제로를 선언할 기업들이 많아질 테고요. 이런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재료가 좀 풍성하다고 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 짚어드리는 섹터는 역시나 이제 코로나 치료주
관련주입니다. 네. 최근에 화이자의 치료제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코로나 치료제들의 상승세가 좀 돋보이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 임상 2, 3상을 진행하면서 빠르면 연내 풀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출렁이는 수급 변화도 체크하셔야겠지만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아서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들의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금일 탄소 배출권 관련주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의 순환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파투자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가 오늘 0.3%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2,494.75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500선 돌파도 좀 무난해 보이고요. 코스닥 0.4% 반등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843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강세가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0.1%, 0.8%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76만 원이죠. LG화학 어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0.5% 반등을 보여줄 걸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69만 6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포스코가 2% 강세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1%대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떨어졌던 2차 전지라든지 플랫폼 관련주, 성장주가 미증시에서도 나스닥이 좀 올랐던 만큼 오늘장에서 관련 섹터들 반등을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1%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5만 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연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장 또 셀트리온 주가 0.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동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장에서도 하락 출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종목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시젠과 HLB도 마찬가지로 혼조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테오젠 2% 반등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5만 8,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그 미국 나스닥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신다라고 구체적으로 했으니까요. 한번 종목별로 들어가 봐도 좋고요. 앞으로 추이가 어떨지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우선은 그러면 나스닥 관련해서의 네. 기술주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왜 나스닥이 지난 이틀 동안, 어제는 반등을 했지만 네. 이틀 동안에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었느냐 맞아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쓰게 되고 또 법인세 인상을 하게 되고 네. 또 여기에 이제 반독점법까지 그러게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 대형 기술주에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니까 네. 이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도가 일어났고요. 네. 반대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쓰게 되니까 결국은 이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중소형주 상승이 지난 3일 동안 일어났는데 어제는 네. 또 약간의 쉬어가는 그런 네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에 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볼까요? 보면은 이제 구글이 있고요. 또 페이스북이 있고 애플도 있고 네. 아마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반독점법 관련돼서의 이슈들이 나올 수가 예. 있다라는 것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들 종목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관련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한번 보면 과거에 이 반독점법 소송이 있었던 예. 사례를 보시면 미국도 항상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1911년에 스탠더드 오일, 또 아메리칸 토바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942년도에 MBC, 1984년도에 AT&T, 2002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반독점법 소송이 관련돼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구글이 법정 싸움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모습은
1984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강제 분할을 시켰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가에 막 엄청나게 악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어떤 활동에도 악영향을 줬어요. 근데 2002년을 보시면 닷컴 버블이 붕괴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 결국 협의로 갔고요. 예. 실질적으로 강제 분할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아, 그 당시 합의로 마무리된 마이크로소프트요. 그렇죠. 예. 보시면은 이 반독점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던 때가 언제냐면 1998년이에요. 네. 근데 그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오히려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 합의가 일어났던 시기부터 10년의 주가를 보시면 거의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만큼 매출 증가가 어려워지고 시장 점유율 성장이 어려워지면 결국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반독점법이 생긴 이 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구글 대표적으로. 예, 구글부터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 펀더멘탈을 가지고 예상을 해봤더니 구글은 정말 많이 더 올라야 돼요. 예. 한 32% 정도 올라야 된다라고 답이 나오는데 만약에 법인세가 28%로 인상이 됐다. 네. 그랬을 경우에 상승 여력이 10%대로 뚝 떨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반독점법까지 시행이 됐다. 그러면 2022년부터 이익 증가가 없다라는 예상을 하면 예. 오히려 주가는 14%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 정도의 어떤 리스크, 위험을 시장은 좀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22년부터 이익 증가 없다라는 건 최악의 경우인 그렇죠. 거네요. 최악의 시나리오인 최악의 거죠. 경우라 하더라도 10% 정도 빠지는 거.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페이스북을 보시면은 숫자가 또 비슷한데요. 네. 지금 현재 상승 여력이 한 20%인데 법인세로 28%를 만들면 3.6%밖에 안 되고요. 상승 여력이. 그리고 또 2022년에 이익 증가가 없다라고 반영하기 시작하면 네. 20% 정도 빠져야 된다라는 예. 숫자가 나옵니다. 그다음이 이제 애플인데 애플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플은 지금이라도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는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 법인세를 28% 인상했을 때는 30% 정도. 네. 그리고 2022년부터 이익 증가가 없다고 감안한다면 그래도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최악의 경우에도 상승을 할 거다라는 애플은 결론이 상승하네요.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또 아마존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변동성도 상당히 심합니다. 예. 지금 상승 여력이 35% 정도 있는데 법인세율 28%일 경우에 한 15% 정도 되고요. 예. 2022년부터 이익 증가가 없다라고 나오면 마이너스 17.7%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4개의 기업들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직까지 법인세 28% 올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게 되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죠.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더더욱이나 반독점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같이 패권 싸움을 중국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이런 기업들을 뭐 강제 분할 뭐 이런 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것 정도. 엊그저께 이틀 동안의 주가가 빠지는 정도. 그리고 다시 네. 어저께는 반등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되는 것이지 대세 하락장이 나스닥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들여다보는 이 13개 기업을 놓고 봤었을 때 네네.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13개 기업들의 평균적인 상승 여력이 한 35% 정도 된다라고 답이 나와요. 네. 여기에 법인세를 28%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들 종목의 상승 여력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분석은 개장 이후에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1월 10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전날 많이 떨어졌던 나스닥이 2% 넘게 올랐습니다. 뭐 애플,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너나 할 거 없이 대형 기술주들,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일 급등했던 경기 민감주는 오히려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가능성 연내 힘들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쪽에서는 다시 한번 성장주로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성장주로 좀 관심이 옮겨붙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어제 코스피가 2,5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연말로 갈수록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코스닥은 어제장에서 좀 쉬어갔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약보합이네요. 2,482선이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0.5% 상승으로 844.2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0.6% 내림세네요. 69,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3% 올라갑니다. 87,300원이죠. LG화학입니다. 어제 떨어졌던 만큼 오늘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이상 올라갑니다. 주가 70만 원이 회복이 됐고요. 이 가운데 네이버도 1.6% 상승세 284,500원입니다. 어제 LG화학하고 네이버가 떨어졌어요. 어제 2차전지 관련주 성장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간밤 나스닥 쪽에서 성장주가 다시 한번 오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매기가 쏠리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올라갑니다. 어제 쉬었죠. 오늘 1.8% 상승으로 36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조정을 받았던 2차전지 관련주, 플랫폼 관련주, 대표적으로 성장주들은 오늘장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글로비스 강세가 좀 눈에 띄네요. 지금 3%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19만 9,500원입니다. 사실 현대글로비스 하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또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19만 9,500원, 주가 또 20만 원 선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급등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도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0.5% 내림세로 94,200원이고요. CGN이 오늘 5% 가까이 올라갑니다. 242,300원. 아무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좀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수혜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겠죠. HLB와 셀트리온제약 오늘 조정입니다. 셀트리온제약 3% 넘게 빠집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제는 1.8% 강세로 15만 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넥신도 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 수급 상황도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 분위기는 또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47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요. 기관이 지금 빠르게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1,131억 원 순매도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오늘 다시 사주고 있습니다. 1,238억 원 순매수를 기록 중인데요. 업종별 수급을 좀 볼게요.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은 그래도 전기전자에서는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운수장비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기록 중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유통섹터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 전기전자, 의약품에서 빠르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유통섹터에서도 역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달론 환율이 23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올라갑니다. 2원 오르면서 1,11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그 미국의 대표적인 상승주, 상승 여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네. 이 얘기를 먼저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러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표 13개 성장주들을 계속 요의주시합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를 28% 인상하게 됐을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고 봤었을 때 대표 13개 종목은 퀄컴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1년 동안에 16.7%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를 지금 다 던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 못 해드리고요. 예. 전체 지수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닥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앞으로 1년 동안에
나스닥은 한 10%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네. 듭니다. 법인세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나스닥 전체 지수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S&P 전체 지수를 놓고 보면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숫자가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스닥 100기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표 100개의 성장주를 모아놓은 지수죠. 이 지수를 보면은 지금 상승 여력이 22.7%이고요. 네. 법인세를 28%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거의 10% 가까이 더 상승을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을 다 던지자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예. 나스닥에 대해서는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16년부터 정말 나스닥에 대해서 거의 노래를 불러왔어요. 예. 그리고 나스닥이 그때 한 4,000대 초반 중반이었는데 네. 지금 12,000포인트 가까이 와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나스닥의 비중을 옛날에는 그러면 70% 정도 실었다면 네. 지금은 많이 줄여서 한 40% 정도로 떨어뜨려 놨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래서 나스닥 비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들고 가셔야 된다. 예. 대신에 아주 큰 기업들 말고요. 네네. 나스닥 100 안에서도 이 반독점법에 안 걸릴 만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더 많이 맞추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글 같은 종목은 좀 제외를 해야 예, 되는 구글이나 뭐 아까 보여드렸던 예, 예. 그런 종목들 제외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퀄컴이라든지 퀄컴, 예. 뭐 AMD라든지 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테슬라도 예. 전기차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26%지만 전체 자동차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5%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 계속적으로 반독점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제가 최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드렸고 예.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중소형주 투자. 아, 중소형주.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왜 가치 주는 중소형주 얘기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보시죠. 왜 중소형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바이든이 당선이 됐어요. 네. 물론 내년 1월이 돼야지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지금 계속 뭐 소송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쓰게 될 겁니다. 예.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쓸 때 돈을 쓸 때 어디에 쓰냐면 K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회복이. 예. 그래서 지금 K자에 떨어지는 쪽, 이쪽이 아, 중소형주들이란 말이죠. 힘든 기업들. 힘든 기업들. 예. 그래서 여기에 부양 정책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쪽이 반등을 하겠죠. 예.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유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라고 여쭤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전혀 안 들고 가셨다면 예. 이제는 한 10% 정도 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포트폴리오에 예. 한 10%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내년 말까지로 계산하자면 20% 정도. 예. 근데 중소형주에 20% 이상, 뭐 50%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리스크가 거고요. 좀 있는 거죠. 너무 예, 그렇죠. 많이. 중소형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차트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도 IWM 같은 네.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의 상승 여력이 한 11%대 중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러면 좀 더 세분화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네. 중소형주 중에서 IWO라는 게 있고요. IWN이라는 게 있는데 네. IWO가 가치주 위주, 예. 죄송합니다. 성장주 위주의 투자고요. 네. IWN이 가치주 위주의 투자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 두 개의 상승 여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가치주 중소형주 상승 여력이 높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중소형주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네. 그죠? 그리고 여태까지 정말 못 올랐던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프라이스 투 세일즈라고 해서 매출액 예. 대비해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디에 많이 소진돼 있냐면 가치주에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가치주인 IWN의 상승 여력이 지금 38.8%가 나오고 있어서
이 숫자는 아까 보여드렸던 나스닥 100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네. 그거의 거의 2배 수준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게 필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이것보다 또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종목 달라. 아.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네. 시도를 해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IWN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IWN 안에서 가장 큰 종목들, 아, 그 속해 있는 종목들 내에서. 그 종목들이 쭉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안에서의 종목들 중에서 상승력이 높은 기업들을 한번 뽑아봤더니 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리티아 모터스, 예. 메리트지 홈즈, 에센트 그룹, KB 홈즈, 사우스 스테이트 코프, 렉스노드 코프. 근데 네. 이 종목들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딱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동차 판매 회사, 아. 그다음에 이 건설 쪽, 네. 그리고 이 리테일 은행, 아, 에센트 그룹이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예. 또 렉스노드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은 건설, 은행, 네. 내수 네. 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아, 말씀을 기존 드리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조금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그런 대표 종목들을 말씀을 주셨고, 자, 그리고 뭐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호칭이 맞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빠르게 좀 속도를 낼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 하나솔루션하고 OCI가 다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봐야죠. ETF라든지.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08년도로 되돌아가 볼까요? 네. 2008년도에 대폭락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제가 골라냈던 업종이 뭐였냐면 물론 반도체나 뭐 이런 대표적인 IT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지만 네. 그때 가장 저희가 한국에서 관심을 가졌던 업종은 바로 자동차였어요. 예.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포트폴리오 구성상 어느 정도를 실었었냐면 예.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를 실었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그때만 하더라도 10%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로 따지면 2%도 안 됐고요. 자동차 업종이 특히 현대차 이쪽이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그 이후에 거의 2년 동안에 네. 뭐 5배에서 10배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갑시다. 자, 신재생 에너지의 업종 투자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에너지 업종 투자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에 한 20%까지 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워낙 이 석유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따지면 5%도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저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될 때까지 사야 된다. 아. 똑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예. 전체 포트폴리오 20%까지 갈 때까지 계속 상승을 했던 것처럼 예.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업종이라는 거죠.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얼마나 커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글로벌로 따지면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전체 에너지 업종의 상당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석유 관련된 주식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난 3개월 동안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시 어저께는 또 폭등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끝난 스토리가 아닙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고요.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이제 시작에서 이제 중간 지점으로 갈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이 뉴스 플로우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기후 관련된 협회 들어가겠죠? 네, 네, 파리 기후 호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놓고 신재생 에너지를 파자 이거 정말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준비하신 그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 종목이 뭐 잘 안 보이니까 좀 언급을 해볼까요? 다천유 에너지 있고. 네. 자, 하나솔루션 우선은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종목으로 예. 말씀을 드리면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들에 대한 초점을 저는 많이 맞춰요. 예. 중국 기업은 다초뉴 에너지가 있고요. 네. 진코솔라라는 기업이 있고 카네디안 솔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융기실리콘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건 이제 중국에 상장이 돼 있고요.
한국 기업으로 놓고 보시면은 한화솔루션이 있고 네. 뭐 전체 큰 기업으로는 이제 한화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미국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은 뭐 퍼스트 솔라 정도인데, 태양광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이런 성장 산업은 네. 어느 업종, 그러니까 종목이 어느 것이 1등이 될지 예. 아직 몰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을 골라내기보다는 ETF를 ETF. 쓰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ETF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ICLN이라는 ETF가 있고요. ICLN. 예. 그리고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 PBD라는 ETF가 예. 있는데, 이 ETF는 전체 종목들 중에서 70%가 미국 기업이 아니고 다른 나라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개 ETF, ICLN과 PBD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는 다 하실 수 있다. 종목 선택에 대한 고민이 없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5G도 강조를 해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5G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 또 포트폴리오 좀 채워보죠. 네. 자, 5G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종목이 있을 텐데 굉장히 자그마한 종목들일 테고요.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이것도 패권 싸움이죠.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과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을 사셔야지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는데, 글로벌 투자가 되는데,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 화웨이가 상장이 예.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쪽은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냐면 화홍세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그 정도로 보는 게 좋겠고요. 뭐 그 이외에 차이나 타워, 뭐 양츠 옵티컬 파이버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보시고 오히려 지금은 중국의 초점보다는 미국의 초점을 맞출 퀄컴 필요가 있네요.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네. 있는 퀄컴. 예. 예, 어제도 주가가 거의 5% 이상 폭등을 했고요. 또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네. 뭐 컴스코프, 브로드컴, 스카이웍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산 투자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좀 여쭤볼게요. 오늘 보면은 성장주도 많이 올라가고, 뭐 2차 전지라든지 플랫폼 관련주도 올라갑니다만, 바이오 쪽이 많이 올라가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 업체들도 많이 올라가는데, 네. 사실 바이오도 전반의 중에서도 속해 그렇죠. 있었던 거고,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이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뉴스가 나왔던 파이저도 그렇고, 예. 네, 모더나도 그렇고 예. 보시면 이제 주식을 파는 CEO들이 나오고 음. 뭐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그게? 왜냐하면 자, 지금 백신 개발하는 회사만 예. 90개가 넘는다잖아요. 아. 근데 그 90개가 다 돈을 벌까요? 아니겠죠. 거기서도. 그렇지 않아요. 예. 예, 바이오 업종은 이렇습니다. 보통 만약에 200개 기업이 있다면 여기서 성공하는 기업은 3개밖에 없어요. 예, 정말 많이 성공해봤자 5개. 예. 그러니까 거의 전체의 10% 성공할 수도 없고 거의 한 5% 정도가 성공을 해요. 그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시면 예. 뭐 몇 년 전에도 그런 종목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예. 네네. 퇴출되는 기업이 네네. 엄청나게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결국 퇴출되는. 그래서 이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ETF를 활용하셔라. 아, 차라리 ETF. 정말 중요합니다. ETF를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바이오 ETF를 사거나 예. 아니면 코스닥을 사시면 돼요. 어. 코스닥은 전체 포트폴리오 전체가 바이오가 40%나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절반은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니까. 아니면 아예 그 MSCI 그 편입된 SK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사는 건 어때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되돌아가 볼까요? 예. 반도체 기업이 옛날만 하더라도 네. 현대, LG, 삼성 뭐 다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근데 살아남은 거는 사실 삼성전자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예. 심지어는 하이닉스도 주가는 다 거의 감자를 시켜서 거의 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온 예,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르는 거예요. 바이오 지금 업종이 SK그룹도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그룹들이 하고 있는데 삼성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차라리 결론은. 그러면 ETF를 활용하는 게 그렇습니다. 좋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이오 투자만큼은 네, ETF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장에서 어떤 종목들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KB금융, 셀트리온,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어제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0.5% 상승으로 8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선주, 이마트, 기아차, 현대모비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자 어떤 흐름 나타나고 있을까요? 삼성물산 2% 약세고요. 오늘 이마트가 흐름 좋습니다. 1.8% 상승으로 1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차 1% 강세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좀 쉬어갑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현대차, 신한지주, 포스코, 대한항공, SK입니다. 어제 금융주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도 소폭 내림세입니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 2% 약세 기록 중입니다. 자, 그리고 SK, 롯데케미칼, 셀트리온, 삼성물산, 기아차도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셀트리온도 어제 올랐던 것과 대조가 되네요. 오늘 2% 약세고 삼성물산도 하락이고요. 롯데케미칼 보합입니다. 이 가운데 기아차는 외국인 기관 통관 러브콜 받고 있고요. 1% 상승 중입니다. 지금 시간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0.4% 약세입니다. 2,474선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조금 더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죠. 845.58포인트입니다. 오늘 11월 10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